오늘 증시를 현재까지 시간을 봤을 때 요약을 하자면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얘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지 않나. 윈도우 드레싱 8월이 워낙 많이 까져 있었잖아요. 이 각종 펀드들의 성적도 다 바닥이었단 말이죠. 시장이 많이 한 달 가까이 많이 내려갔었기 때문에 일단 성적 체크를 할 때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도록 무리한 돈을 일단 써서 보유 종목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고, 그게 지금 일부 나타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오후장에. 그러면서 올라가야 될 올라갈 목적을 지닌 외국인들이 선물을 컨트롤 좀 하고 있고, 지금 어느덧 또 1000억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1000억 매수. 코스피 현물도 이 1000억대 매수가 잡혀 있네요. 결국 지금 관리하고자 하는 그들은 돈을 오후장에 좀 쓰고 있는 모습이고, 아마 종가까지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윈도우 드레싱이 목적이라면 종가까지 끌어올리겠죠. 계속 종가까지 끌어올리면서 선물도 415포인트대 넘어가고, 코스피 현물도 3165선, 3170선, 코스닥도 보면 1035에서 1040선 그렇게 만들면서 끝나야 소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좀 무리한, 마지막에 관리하면서 무리하게 올렸던 거는 또 내일 어느 정도 일부는 또 빠질 수 있어요. 정상적인 파동이 아니었다면은 내일 다시 어느 정도 되돌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되돌림이 있어 봤자 결국에는 이제 9월 만기일인 9월 9일에 외국인들이 원하는 구간인 426포인트 이상으로 만들어 주려면 좀 갈 길이 멀죠. 얼추 보면은 10포인트만 더 올라도 개인들 위기입니다. 위기. 그쵸, 여기서. 그쵸? 금방이잖아요. 지금 414, 15 이렇게 만드는데 조금만 올라도 400에서 414 올라오는데 흐름 그것보다도 덜해요. 그쵸? 지금 얼마 전에 400을 찍고 터닝을 해서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이니까 며칠 안 됐어요. 실제로는 6거래일 7거래일 정도 전에 399 찍었던 자리에서 지금 415 이렇게 올라와 있는, 며칠 전에 찍었죠. 사실 415라는 게 그것보다 좀 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갈리는 포지션이 400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반대로 엇갈렸다면 423과 426 여기를 전후로 해서 개인과 외국인이 입장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는 외국인들이 원래는 수익 구조를 다변화해서 밑으로도 조금 벌 수 있게 해놨는데, 어느덧 외국인들이 반등장에서 선물을 사들이면서 옵션까지 조절하면서 외국인들은 떨어지면은 합성 선물도 손실, 옵션도 손실 만들어놔서 합성 포지션 손실로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선물 자체 이제 옵션만 선물 다시 정정할게요. 현재까지 아직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현재에서 많이 멈춘다면, 현재 기준에서 멈춰버린다면은 선물 쪽은 하락했을 때 이득을 볼 수는 있어요. 외국인도 아직은. 근데 점점 낮춰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상방으로 만들지 않을까 일단 싶은 거고요. 옵션은 확실하게 하락 방어로 하락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지금 완전히 전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과 옵션을 합친 게 이제 합성 포지션인데, 합성 포지션이 외국인들은 기가 막히게 모든 구간에서의 수익을 만들어놨어요. 전 구간 딱 한 포인트 제외하고 423포인트 정도를 제외하고는 424포인트 424포인트는 그냥 보합으로 끝나고,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포지션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윗방향으로 갈수록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투신은 그냥 무조건 상방이에요. 지금 작년에 좋았던 게 투신이 상방으로 같이 외국인들과 함께 해줬기 때문이잖아요. 작년이 더 강했던 건데 지금 투신이 아주 그냥 화끈하게 상방으로 끌어당겼어요. 포지션을. 합성이고 선물 옵션 할 거 없이 그냥 합성으로 그냥 강하게. 그게 이제 외국인과 같은 생각이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기는 구조로 간다면,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이제 끝내준다면, 이번에 손실을 보는 쪽은 개인과, 이번에 같은 팀, 지금 팀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팀을 말씀드리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입장인 경우는 개인과 보험사들, 그 다음에 연기금, 은행, 하락을 원하는 쪽입니다. 아마 이들이 뉴스를 내는 건 좀 보수적으로 낼 거예요. 뉴스를 생성한다면, 뉴스를 이제 제공한다면. 그 다음에 외국인, 반대로 상승을 구리는 쪽이죠. 투신, 각 증권사들, 기타 금융이나 기타 법인은 빼고. 자, 이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이 돼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여기 편에 서고 싶잖아요. 그냥 그죠? 그냥 딱 여기만 봐도 보수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보험, 연기금, 은행이 가장 기관 투자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죠. 그냥 공격적인 쪽이 오히려 상방 매팅이 확실하게 들어간 거고, 공격적인 성향일수록.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시장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나는 게 일단 정상이에요. 나스닥은 신고가 랠리, 다우도 좀 있으면 신고가겠지만, 우리나라 장은 외국인들이 원하는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따돌려야 돼요. 개인들을 따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따돌려요? 개인들이 상방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따돌리겠죠. 개인들한테 상승의 희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겁니다. 9월 위기설 내고 테이퍼링이랑 시장 하락이랑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늘상 오는 위기설들, 매달 위기설이 있어요. 거의 그냥 뭐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9월 위기설, 8월 위기설, 4월 위기설, 주식하면서 계속 들으실 겁니다. 9월 위기설을 강조하면서 그 이유는 이제 테이퍼링을 선언할 수 있는 달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자기들은 426 이상의 대박 포지션을 만들고, 합성 포지션으로도 양호하게 비슷하게 조금 더 좀 더 눌러놨지만, 선물이 하락이라 눌러놨지만 서서히 올리고 있다. 개인들은 너무나 뚜렷하게 올라가지 말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고버스에 서서히 붙을 거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아직도 개인들은. 그들의 입장은 좀 다르겠죠.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올라야지만 그 삼성전자를 사는 게 이득인데, 삼성전자가 오르면 시장이 오르는 건데 시장은 내리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또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장이 조금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삼성전자니까 떨어졌을 때 얘가 버텨주고 얘는 그래도 나중에 다시 올라올 거야 라는 단편적인 생각에 또다시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사면서 하방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작년 3월, 4월, 5월, 6월
리와인드 되는 것 같죠. 그때도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선물을 조금 벌써 2천억을 또 채우고 있고요. 현물을 사드리긴 했지만 종합적으로 최근에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면서 롱 포지션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었고, 진짜 작년 3, 4, 5월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때가 물론 당연히 더 강력했지만요. 네, 이 정도 흐름 대차장고. 그리고 나 이제 공매도를 일부 종목에 좀 하면서, 대차 거래가 최근에 단기 급반등하면서 공매도의 가능성을 높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해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상방을 만들었지만 혹시나 하락을 하게 될 때 다른 걸로 돈을 만회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쪽이 이제 공매도 쪽으로 해지를 해놓는 그림인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거 9월 FOMC 때 테이퍼링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있는 그 상태인데, 이걸 이제 9월 위기론이라고 이제 연결 짓는 것 같습니다. 8월 잭슨홀의 어조랑 비슷하게 이어갈 거고요. 특이사항이 없다면,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오늘 장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섹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섹터, 원익 P&E, 에스트래픽, 아모센스, 현대퓨처넷 등 이런 것들이 계속 거래를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좀 더 종가까지 좀 지켜보면서, 어차피 8월 마지막이니까요. 9월로 넘어가서 9월을 계획한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되시면 1번씩 다시 눌러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400포인트에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하나만 언급해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400을 외국인들이 방어하는 라인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한 단계 좀 올라가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는 이제 400 떨어질 때 400에서 외국인과 개인들이 갈린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그래서 400에서 터닝을 했잖아요. 이제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 날에 저점 방어가 반드시 일어나줘야 됩니다. 한 단계 단계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침범할 만큼의 위협이 주어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당장 9월 만기일까지 큰 방해 요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설계를 해놓은 여기 위에 이쪽으로 올려버리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개인들은 여기를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개인들은 여기로 올라가면 아주 그냥 큰 손실이 나요. 각도가 개인들, 외국인들은 여기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넘어가면, 여기 426포인트를 넘어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폭발하는 외국인들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고요. 개인들은 그냥 그대로 뒤집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개인들 입장에 423이고, 423 현재 기준이에요. 현재 8월 31일 장 기준 423이 내려가 버리면 손실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외국인과 개인들의 격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근데 올라가면, 시장이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면 심리가 좀 변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어떤 형태로 약간의 조정이 일어나는지만 중간에 이제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전체적인 흐름은, 큰 틀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시간도 그렇게 9월 9일이 만기도 그렇게 남지도 않았어요. 사실 10거래일? 아니, 10거래일도 안 되지. 그렇죠? 9월 9일이니까 몇 거래일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제가 개인 따돌리기를 좀 하면서 개인들한테 내려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니까, 내려가는 생각을 갖도록, 시장은 하락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를 해야 되니까 따돌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조금 오늘처럼 아까 중국 증시를 빌미로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 증시랑 최근에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보다, 즉 중국 증시 동조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었는데, 오전에는 중국 증시 동조를 만들었지만, 지금 중국 증시가 현재 시간 8월 31일 오후 1시 45분 아직 중국 증시 점심시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많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0.7% 이상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중국 증시랑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든 뭐든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즉 현재 오늘 오후장만 봤을 때는 중국 증시랑 디커플링 현상 나타나고 있고,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보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증시 안에서 설계된
그런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8월달에 충분히 갈려온 상황에서는, 갈아엎어진 상황에서는 그 뒤에는 수급적 선물 옵션 포지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썼으면 썼지,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공포감에 그냥 진짜 심리에 휘둘려서 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자르려면 저 위에서 초반에 자르고 다시 밑에서 사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버텨주거나 늦었다고 생각하면 버텨주거나 돈을 더 써서라도 방어를 해줘야 될 텐데, 반대로 하는 현상들은 작년 3월에도 정말 지극히 많은 사례들이 나왔던 거니까 그렇게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만 안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차피 시장은 기업들도 성장하고, 그렇죠? 국가도 성장하고 하는 틀에 맞춰서 서서히 우상향을 계속 만들어갈 거다. 중간중간에 저렇게 계속 위협은 주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좀 더 시장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이따가 3시 정도 되면, 2시 반 넘어가면 또 한번 체크해 볼게요.